유로 2024가 내일 새벽에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개최국 독일의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메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탈락하고 잉글랜드 국가 아이콘을 삭제하며 분노할 정도로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도박 업체들은 엄청난 프로모션으로 베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00만원 입금하면 200만원으로 베팅 금액을 늘려준다는 식의 도박 프로모션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와 있고 축구 선수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면 해외 매체에 바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개막전에서 맞붙는 스코틀랜드 선수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들은 이미 영국 매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미모의 여자친구가 없으면 서러울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스콧 맥토미니, 앤디 로버트슨, 존 맥긴과 같은 선수들은 여자친구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개막전이 열리는 알리안츠 아레나 경기장 주변 호텔에서는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많은 아내와 여자친구들이 노출 경쟁을 하는 듯한 드레스를 입고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대표팀 선수들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비난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로 2024에 참가하는 모든 대표팀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이런 메시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유럽축구연맹에 의해 유로 2024 출전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국제대회 출전이 대부분 금지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팀은 최근 공개된 90초짜리 영상에서 러시아에 침공당한 고향집을 공개했습니다. 선수들의 집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불타거나 폐허된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유로 2024는 17번째로 개최되는 유럽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지난 2020년 대회에서는 잉글랜드가 이탈리아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스페인이 3번,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2번이나 우승했지만 잉글랜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케인을 앞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개최국으로서 A조의 자리를 잡고 있고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 덴마크, 세르비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6월 25일 슬로베니아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전문가와 축구 베팅 사이트에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우승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매체까지 감안하면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순서대로 우승 확률 순위입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메시와 음바페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계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발언은 메시가 음바페의 발언에 반박한 내용입니다. 음바페가 유로 2024에서 우승하는 것이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며 메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웃으면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참가하지 않은 유로대회 수준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대꾸했습니다. 양대륙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자존심 싸움에서 메시가 유로 2024를 낮추어 버리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1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2024 코파 아메리카는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다음 우승 후보는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진 브라질이고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가 있는 콜롬비아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의 우루과이와 주최국 미국도 우리도 가능성 있다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는 메시의 마지막 코파 기록과 화려한 경기력입니다. 아르헨티나 감독 리오넬 스칼로니는 메시가 과테말라를 상대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메시의 공식적인 국제대회 출전의 마지막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메시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 초청을 받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벌써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전은 입장권이 완전 매진되었고 안표가 기승을 부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 2024로 해외 축구 팬들은 한 달 동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볼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 간의 마지막 이벤트라는 관전 포인트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에도 포르투갈의 최종 엔트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개인 통산 6번째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5년생으로 만 39세이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 유로대회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시즌 사우디리그에서 35골로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건재합니다. 호날두는 지난 유로 2016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결승전에서 부상으로 전반 25분에 교체된 뒤 터치라인에서 감독보다 더 고함치며 작전 지시한 모습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로 2024가 열리는 날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외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이적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매일 매 시간마다 상황은 돌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의 영입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스는 에제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 약 1,050억 원의 추가 비용으로 800만 파운드, 약 14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에 에제가 이적한다면 구단의 기록적인 이적이 될 것이며 팀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주급 19만 파운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에제뿐 아니라 상당한 이적료와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선수들이 결국 영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잔돌이로 명성이 자자한 레비 회장이 절대 그런 금액을 지를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포스텍 감독이 워낙 강력한 포수로 투자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다른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은 유로 2024에 루마니아 대표팀 선수로 출전하는 드라구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드라구신이 남긴 인스타그램 사진에 답글을 남겨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가자 내 친구여라고 적었고 브레넌 존슨도 거기에 다시 답글을 달아 응원했습니다. 드라구신은 지난 1월에 2,670만 파운드의 계약으로 제노아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와 판더벤에 밀려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노골적으로 토트넘을 비난하면서 조만간 토트넘을 떠날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나폴리의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드라구신 영입을 문의했고 토트넘이 4천만 파운드를 요구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이 드라구신을 영입한 후에 가만히 앉아서 6개월 만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로메로와 판더벤에 밀려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드라구신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탈리아 리그로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이런 상황에 주장 손흥민이 드라구신의 인스타에 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 무슨 의미일까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손흥민의 이적 관련 발언은 영국에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언론에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는데 이적설이 쏟아지는 것이 좀 불편하다라고 말했는데 영국에서는 거두절미하고 토트넘 구단에서 연락이 없다. 나는 이 상황에 매우 불편하다라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고 뒤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력이 월드클래스이니 여유가 생기네요.